여름에 고양이가 더우면 강아지처럼 헥헥거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시원한 바닥에 축 늘어져서 안 움직이고 밥도 좀 남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넘기세요.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만약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데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면 그건 조금 덥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양이는 원래 사막에 살던 동물이기 때문에 더위에 강하다. 그런데 이 오해가 여름마다 위험을 부릅니다. 오늘 이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그냥 쉬는 건지 위험한 건지 구분하는 3단계 신호, 두 번째, 보호자분들이 여름마다 무심코 반복하는 6가지 실수, 그리고 오늘 당장 우리 집에 적용하는 실전 세팅법까지 수의학자로서, 그리고 봄베이 벵갈 고양이를 직접 키우는 브리더로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26도 맞춰놨으니까 괜찮아 하고 계셨다면 오늘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여름 환경은 무조건 24도, 28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숫자 하나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온도만 보지 마시고 습도라던가 집 안에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은 물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와 고양이의 행동이 달라진 건 없는지 함께 보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내 24도 이상 26도, 상대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맞춰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단, 이건 모든 고양이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여름철에 실내를 관리하기 위한 쉽게 적용하기 좋은 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이 숫자만 갖고는 위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고양이의 조상이 아주 더운 지역, 건조한 지역에서 왔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환기가 안 되는 고온 다습한 방에 둬도 괜찮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습도라는 건데요. 고양이는 사람처럼 온몸으로 땀을 흘리지 못합니다. 발바닥에 있는 땀샘이라던가 그루밍, 자세 바꾸기, 혹은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가 덥고 습도까지 높아지면 스스로 열을 내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땀이 식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재밌는 사실도 있긴 한데, 고양이가 따뜻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구간, 열 중성 영역은 사람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여름에도 이불 속이나 햇볕을 파고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고양이가 더운 날에도 막 따뜻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고양이는 따뜻한 걸 좋아한다, 더운 방에 방치해도 된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열중성 영역이 대략 30에서 38도로 연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에너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체온을 유지하는 생리학적 개념이지 집을 30도로 맞춰도 된다는 그런 생활 지침이 아니에요. 다 큰 고양이들의 복지 기준에서는 대체로 15에서 26도 범위가 권장되고 있고요. 대신 고양이가 원할 때 몸을 데울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집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거나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시원한 곳과 따뜻한 곳을 스스로 골라서 왔다 갔다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 브리더들은 이제 쿨존과 핫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우리 고양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괜찮은 걸까? 아니면 뭔가 위험한 신호일까? 이거를 잘 못 나누는 게 여름철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지금부터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고양이 행동이 그냥 덥네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더위 대처인지, 아니면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라고 하는 위험 신호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대부분 정상인 행동입니다. 타일이나 욕실처럼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더우면 좀 시원한 장소로 찾아가잖아요. 몸을 길게 쭉 뻗고 눕는 거, 그리고 활동량이 평소보다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더우니까. 그리고 그루밍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아까 체온 조절에서 그루밍을 말씀드렸었죠. 이런 거 한 가지만 보고서 열사병이 있는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몸을 시원하게 하고 시원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체온 조절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인데요. 평소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입니다. 바닥에 늘어져 있는 사실보다 그게 이 고양이의 평소 모습과 다른지,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애매한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식욕 저하가 며칠씩 이어지는 거, 밥을 점점 안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물 마시는 양이 갑자기 확 늘거나 줄어들거나, 계속 숨어 있거나 반응이 좀 둔해지거나,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는데도 호흡이 뭔가 평소보다 빠르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구토나 설사가 같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좀 유의하셔야 돼요. 혹시 아프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봐야 될 단계인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사항이에요.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는 걸 더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장질환이나 당뇨 같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이유로 단정 짓지 마시고,
이러한 변화가 좀 며칠간 계속 지속이 되면은 병원에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3단계, 즉시 대응해야 하는 위험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보이게 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안정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쉰다던가 개구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을 과도하게 흘린다던가, 세 번째는 고양이가 걸어가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토를 많이 하고, 또 얘가 봤는데 평소랑 좀 다르게 의식이 멍해 보이기도 하고 픽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희 더위 먹었을 때랑 증상이 비슷하죠. 양치를 하거나 간식을 주는데 잇몸이나 혀색이 평소와 좀 많이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집에서 이렇게 서칭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고양이는 시원한 공간으로 옮기시고 동물병원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고 빨리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개구호흡 같은 경우에는 더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심장이나 호흡기 문제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헥헥거리는 증상이 보일 때는 그냥 더워서 헥헥거리나 보다, 오늘 좀 날이 더우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기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응급처치 방법을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얼음물 뭐 어떻게 쓰고 물 온도를 몇 도로 맞추고 이런 걸 검색하면서 시간 쓰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서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금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연락하고 이동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그렇다고 막 얼음물에 부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차갑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시고 캐리어 같은데 이동장에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오늘 우리 아이의 행동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혹시 평소와 다른 행동은 없었는지. 1단계 행동들이면은 평상시 행동들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는데 2단계나 3단계 행동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옆에 있는 고양이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기록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름철에 보호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6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많이 해당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에어컨에 있는 온도 26도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카페에 들어가거나 식당에 갔는데 에어컨이랑 너무 멀어서 시원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서 막 이렇게 자리를 바꿨다던가, 반대로 에어컨이 바로 머리 위에 있거나 뒤에 있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좀 외투를 입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던 적 한 번씩 있지 않으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에어컨에 26도가 딱 이렇게 온도가 맞다고 떠 있어도 햇빛이 드는 방 혹은 캣타워 위쪽은 훨씬 뜨거울 수 있어요. 반대로 에어컨 가까이는 에어컨이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차갑게 될 수가 있고요. 그 숫자는 에어컨 주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고양이가 실제로 누워있는 자리, 많이 활동하는 그 자리의 온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실수입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을 완전히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전기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냉방비가 겁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아예 끄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고양이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밀폐된 방은 오후에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신다면 냉방이나 제습 기능을 꼭 켜시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예약을 걸어가지고 타이머 작동을 하게 하거나 원격 온습도 알림을 활용하셔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많이 하시는 실수는 선풍기만 틀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풍기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보조수단이에요. 실내 공기 자체가 뜨겁고 습하면 선풍기만으로는 온도, 습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운 날에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물그릇이나 급수기를 딱 하나만 두는 건데요. 특히 다묘 가정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양이 수에 맞게 두는 거 좋은데 서열 때문에 혹은 고양이들 관계 때문에 어떤 아이는 그 물그릇 근처에 가는 것 자체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목이 마르고 힘든데도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곳에 깨끗한 물을 두고 우리 고양이들이 이 그릇을 좋아하는지 혹은 이 급수기에서 물을 잘 마시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모든 고양이가 흐르는 물을 좋아한다 생각하고 음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급수기만 딱 두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오래 키우신 집사님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키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급수기에 있는 광고라던가 주변의 얘기를 듣고 급수기만 놓으면 고양이들이 물을 잘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고양이는 오히려 이런 급수기를 좀 불편해하거나 거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그릇과 급수기를 같이 두고 실제로 어느 쪽 물을 잘 마시는지 관찰하는 게 정답입니다. 요즘 홈킴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거를 밥그릇이나 옆에 두고 나중에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 6번째 실수는 날이 더우니까 좀 차갑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 전체를 막 에어컨을 엄청 낮춰서 춥게 만들다던가 얼음물만 계속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너무 차갑게 하는 것보다는 햇볕이 없는 시원한 공간,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둘 다 주는 게 맞습니다. 고양이가 자기 느낌에 따라서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6개 중에 하나라도 뜨끔하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3가지 3단계에 걸쳐서 위험 신호를 보고 6가지 많이 하는 실수를 봤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양이들에게 환경을 세팅해주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의 여름 환경은 감으로 가려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온습도계를 올바른 장소에 놓아야 됩니다. 에어컨 바로 옆에 혹은 에어컨에 있는 온습도계, 아니면은 사람 눈높이에 있는 딱 하나 정도만 두면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고양이가 주로 눕는 바닥, 캣타워 위 혹은 햇빛 뜨는 방과 같이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소에 한번 놓아보세요.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두세 곳에서 실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별도의 꿀팁이긴 한데 동일한 브랜드의 온도계를 여러 개를 사서 한번 맞춰보세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온도가 다르게 찍힐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온도가 아니라 하루 최고 온도와 최고 습도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보호자가 집을 비운 낮 시간대가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최고와 최저 기록이 되는 온습도계를 쓰면 못 보는 사이에 방이 몇 도까지 올라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전이나 에어컨 고장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람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은 건데요. 원격으로 온도 알림을 해놓거나 급할 때 옮길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미리 정해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 낮에 에어컨이 꺼지게 되면은 꽉 막혀있는 방, 고양이 방 이렇게 문 닫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밀폐된 방은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은 여러 군데 두셔야 되고 매일 그 그릇은 세척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날이 더울 때는 급수기도 그렇고 물그릇도 그렇고 세균이나 이런 나쁜 균들이 자라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매일 세척해 주셔야 되고, 급수기가 있기 때문에 물그릇을 다 치우기보다는 군데군데 물그릇을 같이 놓아서 우리 고양이들이 실제로 어디서 물을 더 많이 마시는지 관찰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고양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점은 이 정도인데요. 실내 온도는 24에서 26도 전후, 상대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 꼭 있어야 되고요. 시원한 자리와 따뜻한 자리, 쿨존과 핫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꼭 여러 군데 두셔서 고양이가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주셔야 되고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이가 많은 노령묘 혹은 살이 많이 찐 비만묘 혹은 제가 키우는 이제 봄베이와 같은 단두종, 호흡기 신장질환이 있는 어떤 병력이 있는 아이들은 이 기준 그대로 하기보다는 훨씬 더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아기 고양이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고양이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문헌에서는 약 15.5도에서 26.5도, 생각보다 시원하죠? 습도 30도에서 70%를 제시하는데 여기에서도 고양이들의 방석과 같은 침구 제공 그리고 개별 관찰을 함께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나 이런 곳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그 안에만 있으면 딱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는 한 24에서 26도 정도, 40에서 60% 정도로 잡되 이거를 절대 기준이 아니라 여름철에 우리 가정에서 관리할 때 실용적인 출발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가까운 주치, 수의사분께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몇 도였나가 아니라 어제와 비교해서 이 아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름철 고양이 관리는 치료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기록하고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26도나 28도 같은 숫자 자체에 너무 집중하셔서 안전을 판단하지 마세요.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시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 온도, 습도, 물, 공기 흐름 그리고 전체 환경에 대한 거를 같이 보셔야 되고 고양이들의 평소와 달라진 행동을 꼭 관찰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가만히 있는 데 개고흡을 하거나
혹시 걷는데 비틀거리거나 의식이 좀 흐려 보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응급진료를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고양이가 더운 지방에서 와서 더위에 대해서는 내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더위를 무조건 잘 참는 동물이 아니에요. 고양이 특성상 불편하거나 아픈 게 있어도 티를 잘 내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치료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의 온습도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람 눈높이, 내가 보기 편한 곳에 있나요? 아니면 실제 우리 고양이가 많은 공간들 근처에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우리 고양이가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오늘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고양이들의 여름 행동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더 캡틴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